10년간 호흡기 환자 10,000명을 치료하면서 제게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수면 자세만 바꿔도 후비루가 70% 이상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후비루 완치를 위한 올바른 수면 자세에 대해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잠자리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상쾌한 의원 대표원장 김성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후비루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낮에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밤에 누우면 정말 괴로워요. 자려고 누우면 가래가 더 많이 올라와서 기침이 심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끈적끈적하고 목이 아파요. 이런 증상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누운 자세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중력 때문에 가래가 아래쪽으로 흘러가는데 누우면 이 중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가래가 목 쪽으로 역류하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약만 처방하고 푹 쉬세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자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먼저 왜 누우면 후비루가 심해지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이해하면 답이 나옵니다. 코와 부비동에서 만들어진 점액은 정상적으로 목을 거쳐 식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하지만 완전히 누운 자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중력의 방향이 바뀝니다. 점액이 아래로 흘러가는 대신 목 쪽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둘째, 기도가 좁아집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혀와 연부 조직들이 중력에 의해 뒤로 밀려서 기도를 압박합니다. 셋째, 림프 순환이 느려집니다. 목과 얼굴 부위의 림프액 순환이 저하되면서 염증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누운 자세는 상초, 즉 가슴 위쪽 부위에 비혈 순환이 안 됩니다. 이로 인해 담음, 즉 병적인 수액이 정체되면서 후비루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몇 도 각도로 자야 할까요? 제가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찾아낸 최적의 각도는 정확히 30도입니다. 왜 30도일까요? 15도는 너무 낮습니다. 여전히 가래가 역류할 위험이 있고 중력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없습니다. 45도는 너무 높습니다.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고 혈액순환이 방해되어 오히려 목 부위 근육이 경직됩니다. 60도 이상으로 세우면 거의 앉은 자세가 되어서 잠을 잘 수 없죠. 30도 각도의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각도입니다. 점액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둘째, 기도가 최적의 상태로 확장됩니다. 혀와 연부 조직이 뒤로 밀리지 않아서 호흡이 편해집니다. 셋째, 목과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각도입니다. 넷째, 림프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목 부위 림프절의 배수가 잘 되어서 염증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 이 30도 각도로 잔 분들은 첫날 밤부터 확실한 차이를 느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30도 각도를 만드는 정확한 베개 배치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베개와 쿠션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침대나 바닥에서 머리가 올 위치에 평소 사용하던 베개를 하나 놓습니다. 이때 베개는 너무 높지 않은 것이 좋아요. 목이 과도하게 굽어지지 않을 정도의 높이면 됩니다. 2단계는 등 뒤쪽에 또 다른 베개나 쿠션을 놓습니다. 이때 위치가 중요한데 어깨뼈 아래쪽부터 허리 위쪽같이 받쳐주어야 합니다. 만약 베개가 하나밖에 없다면 두꺼운 이불을 접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3단계는 상체 받침의 높이를 조절해서 정확히 30도 각도를 만듭니다. 각도를 정확히 재는 방법은 스마트폰의 각도 측정 앱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4단계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목이 꺾이지 않도록 목 밑에 작은 수건을 말아서 받쳐줍니다. 수건의 두께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손목 굵기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 수건이 목의 자연스러운 커브를 유지시켜줍니다. 5단계는 마지막으로 누워서 편안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 호흡이 편하며 어깨가 긴장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편하다면 베개나 수건의 높이를 조절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자세를 시도할 때 흔히 하는 실수들과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베개를 너무 많이 쌓는 것입니다.
높을수록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베개를 3개, 4개씩 쌓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목이 과도하게 굽어져서 오히려 기도가 좁아집니다. 해결법은 베개 개수보다는 각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머리만 높이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베개를 대고 상체는 그대로 누운 채로 자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만 꺾이고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상체 전체를 30도로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옆으로 돌아 눕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0도 각도로 바르게 누웠다가 자면서 옆으로 돌아 눕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법은 양옆에 쿠션을 놓아서 몸이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겁니다. 네 번째 실수는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불편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불편합니다. 평생 습관이던 자세를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3, 4일만 참고 하시면 반드시 적응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각도를 대충 맞추는 것입니다. 대충 비슷하게 높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각도가 조금만 달라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더라도 정확히 30도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인의 체질과 체형에 따라 30도 각도를 조금씩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음인의 경우는 폐 기능이 약한 체질이라서 조금 더 높게 35도 정도로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래가 특히 끈적하고 많기 때문에 중력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서양인의 경우는 열이 많은 체질이므로 머리 쪽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합니다. 30도 각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베개를 좀 더 통풍이 잘 되는 재질로 바꾸는 것이 좋아요. 소음인의 경우는 소화 기능이 약하고 몸이 차가운 체질이죠. 30도 각도는 유지하되 배와 등을 따뜻하게 해주면 좋죠. 전기장판이나 찜질팩을 활용해 보세요. 체형볼 조절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키가 큰 분들은 베개와 쿠션을 좀 더 길게 배치해야 합니다. 상체가 길기 때문에 받침 구간이 더 넓어야 안정적이죠. 키가 작은 분들은 베개를 조금 더 조밀하게 배치하고 목받침 수건을 얇게 사용하세요. 목이 긴 분들은 목받침을 조금 더 두껍게, 목이 짧은 분들은 얇게 조절하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30도 수면 자세는 제가 10년간 10,000명 정도의 수비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효과를 본 방법 중 하나예요. 약도 쓰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으면서 이렇게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각도와 꾸준함입니다. 대충 높게 베개만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30도 각도를 만들고 목을 보호하면서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참고 하시면 반드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베개 하나, 쿠션 하나, 수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괴로운 밤이 편안한 밤으로 바뀌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실제로 후비로 치료를 해서 많이 좋아진 분들의 후기를 댓글에 제가 남겨놓았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